굿모닝. 이제는 바깥 세상을 좀 더 구경하라며 날씨를 닦아준 느낌이다. 이렇게 날이 좋은 날들이 계속 나를 반기며 나를 밖으로 끄집어낸다. 오늘은 도자기 공방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나는 도예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선배가 하는 성수동의 도자기 공방에서 일을 하였다. 지금의 공방은 이렇지만 예전의 공방은 8평 남짓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였다. 젊은이들의 성지인 성수동에 위치한 어느 작은 도자기 공방. 선배가 운영하는 이곳에서 난 나의 꿈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아이는 친구 아들이자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하는 생명체다. 나의 재능으로 이 아이의 인생에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만난 수많은 도자기 원데이. 작고 좁은 공방에서의 체험이었지만 치면서 원판 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돌리면서 그런데 원판 보이는 여기 라인 보이시죠? 라인 보면서 가운데에 맞추면서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빨리 돌리시고 조금 천천히 끌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씩 물을 받으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라고 하여 참 신기하기도 하였다. 어쩐지 다른 체험자분들에 비해 리액션이 크고 참 좋았다. 이분들 덕분에 공방 홍보도 되고 재밌었다. 그리고 정규로 등록한 잼민이 친구와도 이렇게 놀면서 즐거운 공방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작은 공방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다. 생전 처음 접하는 도자기를 너무나도 즐겁게 하는 체험자분들을 보면 나도 덩달아 즐겁고 조금이라도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나에게는 그저 한 타임 지나가는 체험자일 뿐이지만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체험하는 순간만큼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중히 생각하겠는가. 체험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도자기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많이 흡수시켜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즐거운 체험 시간을 보내고 가마 속에서 2번 구워져 나온 도자기를 보면 기분이 한 번 더 좋아진다. 형형색색 다양한 도자기들이 빨리 주인을 만나고 싶어 뜨거운 열기와 함께 광택을 부린다. 가마를 여는 날엔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고 설레인다. 체험자분들의 즐겁고 소중한 힐링타임과 나의 손을 거쳐 나온 완성작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흙에서 아름다움을 뽑아내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인가. 그렇게 우리 공방은 원데이 클래스 어플 최고의 공방으로 선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자랑이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물 들어올 때 노젓 짜고 사장 형님과 나는 조금 더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방을 꾸려나가기로 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주변 부동산과의 밀당 끝에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가장 맞는 공간을 찾게 되었고 형과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이곳에서의 성수동 2번째 둥지를 준비하게 되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나갔다. 가볍게 도면을 그려 전체적인 가구와 집기류들을 배치하였고 최대한 죽은 공간이 없게끔 도자기 선반으로 동선과 구역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맞춰 기존 공방에서 사용하던 거울과 데코 선반들을 하나 둘씩 걸어나갔다. 어떤 스팟을 가도 인스타 감성이 나올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공방을 꾸며나갔다. 지금 와서 영상을 보니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 보인다. 나는 생각이 참 많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청고가 높은 공방 구조의 특징을 살려 심심하지 않게 조명들의 높낮이도 조절하였다. 사실 뭐 특별하게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기존의 공간 자체도 워낙에 투박하고 거친 느낌에다가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선반이나 소품들을 활용하여 배치를 하니 나름 느낌 있는 공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한여름날에 뜨겁게 완성된 우리들의 공방. 이때 당시에는 휑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물레도 6대에다가 도자기 선반도 더 들여놓아서 꽉 차고 멋진 공방이 되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체험은 더욱 재미있었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뭔가를 항상 시작할 때 계획을 하는 철저한 계획형이기에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하거나 압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느낌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상상했던 공방의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참 좋다. 공방에 오시는 체험자분들은 연령대가 참 다양하다. 우선 20대 분들이 줄을 이루고 어린 친구들도 오고 때론 엄마나 아빠를 모시고 오는 효자, 효녀분들도 있다. 도자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우리 공방에 오자마자부터 신기한 기기들과 흙을 보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할 때는 정말 모두들 집중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어린 친구들이 올 때는 일단 흙에서 느껴지는 감촉을 너무 신기해하고 호기심 가득한 상태에서의 약간 긴장을 하며 하게 된다. 물론 그들의 작품 또한 내가 거의 다 만들어주긴 하지만 최대한 체험자가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스킬들을 직접 해보게끔 도와주고 있다. 각자 그들만의 추억을 쌓기 위해 색다른 경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나는 그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도 뿌듯한 일상을 보냈다. 작은 실수들과 어색함이 난무하는 체험 현장 속에는 체험자분들과 나의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 많은 교류들이 있다. 이렇게 함께 원하는 작품을 기대하며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행위인 것 같다. 여름이 되면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른다. 아니 거의 반삭을 해버린다. 덥기도 하고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한 나만의 스타일링 방식이랄까? 외국인들이 공방을 찾아오면 무척 반갑고 나도 모르는 사명감에 사로잡힌다.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외국인들에게 더욱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왜인지 나는 애국심이 참 가득하다. 우리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좋다. 우리 공방을 다녀갔던 외국인들 모두 매우 만족하였고 그들은 우리나라 체험자들과는 다른 자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체험자들은 오롯이 작품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외국인들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리면 어때? 망하면 어때? 하며 열린 마음으로 체험을 진행한 터라 나 또한 편해지고 외국인과 함께 온 우리나라 사람들도 덩달아 그들의 패턴에 흡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부분은 정말 배우고 싶은 점이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며 느끼면서 현재를 즐기며 작은 실수도 웃으며 넘어가는 여유로움. 내가 가장 닮고 싶기도 하고 내가 외국인을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게 과연 외국인이라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무언가 쫓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건 어쩌면 심리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박하고 바쁜 현대사회 속에 조금의 틈을 억지로 만들어 올려놓은 여유라는 뜻을 가진 장식품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나도 지금 당장은 도자기를 알리며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자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인 여유를 조금이나마 가지기를 바라본다. 새로운 공방에서의 체험은 더욱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체험자들의 니즈를 채워드리기 위해 최대한 공을 들여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체적인 쉐입의 80%는 내가 만들었다지만
결국 그들의 정성과 마인드가 들어간 작품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험자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값진 추억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내가 도자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자기를 알리게 된다는 게 너무 흡족했다. 모두들 웃으면서 즐겁게 만들었던 체험 작품들, 그들의 웃음을 위해 나도 한 몫을 했다는 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도자기는 완성률이 100%가 아니다. 후작업이 더욱 많기 때문에 관리하고 완성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공이 들어간다. 따라서 혹시나 건조 중에 흙이 갈라진다거나 다듬다가 파손이 생길 수도 있고, 굽을 깎다가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재작업이라는 걸 하게 된다. 체험 오셨던 분들의 작품이 망가지면 내가 그걸 보고 수축률을 계산해서 사이즈와 형태, 문양, 색상을 보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물론 색채 작업은 다른 후배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난 채색 작업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귀찮을 수 있지만 난 이 작업 또한 재밌다. 그냥 도자기 만드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여 나도 모르게 큰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래도 우리 공방은 워낙에 가성비 위주의 체험 공방이라 작품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에 비례해서 재작업을 해야 할 작품도 많아버린다. 하하. 그래서 수업은 수업대로 하되 이렇게 재작업을 하는 날엔 학교 다닐 적 야작을 하듯이 새벽까지 달린다. 재작업을 하는 날엔 이렇게 몇 개를 했는지 체크도 하고, 혹시나 재작업을 또 하지 않도록 인증사진을 찍어둔다. 이렇게 하루 만에 만든 작업물들을 보면 뭔가 참 뿌듯하다. 고되긴 하지만 참 뿌듯하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작품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 많은 작품들을 각각 만들었던 체험자분들을 찾아 전달을 하게 되면 그들은 완성되어진 작품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예쁘다며 감사의 인사로 받아가신다. 실제로 작품들을 보면 체험 작품이지만 정말 예쁜 것들도 많고, 어떨 땐 내가 오히려 체험자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며 감탄할 때도 있다. 비록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묻어나온 에너지와 기발한 생각들을 보면 역시 디자인이란, 예술작품이란 언제 어느 때고 누구에게나 탄생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어플에서의 우리 공방 후기를 보면 많은 힘이 나고 너무나도 뿌듯하다. 홍보성 후기가 아닌 진심으로 체험자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보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열정과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든 도자기들이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무에서 유로 만드는 행위, 그 중에서도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나의 영혼이 들어간 수많은 도자기들에게 안녕을 하며,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나는 공방을 떠나게 되었다.